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개성고등학교지의 이도경, 이예빈, 윤수빈입니다. 저희는 엔탈피 및 헬스의 법칙 정의 소개, 관련된 실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실험 결과 제시, 총 결론, 이렇게 총 5개의 파트를 구성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엔탈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반응열, 연소열, 용해열, 중하열 등의 각종 열을 다룹니다. 이때 열은 일정한 압력에서의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온도를 갖게 하기 위해 기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, 이 열을 다른 말로 엔탈피라고 합니다.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를 알면 화학 변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탄소가 수소와 결합해서 탄화수소가 되는 경우와 같이 엔탈피 변화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,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. 두 번째, 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출발 물질과 최종 물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더라도 그 경로에 관련된 엔탈피 변화의 합은 같습니다. 즉,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열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. 목탄의 윤소의 경우에는 헬스의 법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델타 H1, 델타 H2, 델타 H3 모두가 측정 가능한 경우를 찾아야 하지만, 고체 수산화 나트륨의 용해열과 중하열은 간단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쉽게 헬스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. 세 번째, 엔탈피 헬스의 법칙과 관련된 중화 반응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총 3가지 델타 H1, 델타 H2, 델타 H3를 측정합니다. 먼저 델타 H1은 빈 비커 100ml 비커의 무게를 재고 0.25몰 농도 염화수소 500ml를 비커에 넣고 열량계에 넣은 후 온도를 측정합니다. 그 다음 수소나 나트륨 0.5g을 측정하여 비커에 넣고 흔들어 녹인 후 용액의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용액과 비커의 무게를 합산한 무게를 측정하면 델타 H1을 측정하는 것입니다. 델타 H2는 빈 100ml 비커의 무게를 재고 물 50ml를 1번 과정을 거친 비커에 넣은 후 그 비커를 열량계에 넣고 열량계 뚜껑을 꼭 닫은 후 온도를 측정합니다. 수산화 나트륨 0.5g을 측정하여 비커에 넣고 열량계의 금속 막대를 위아래로 흔들어 녹이고 용액의 최고 온도를 기록한 후 용액과 비커의 무게를 합산한 것을 측정하여 반응열을 계산해 델타 H2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델타 H3는 빈 100ml 비커의 무게를 재고 0.5몰 농도 염화수소 25ml를 1번 과정을 거친 비커에 넣은 후 비커를 열량계에 넣고 열량계의 뚜껑을 닫은 후 온도를 측정합니다. 눈금 실린더에 0.5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25ml를 넣고 2번 과정을 거친 염화수소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열량계 안의 염화수소 용액에 쏟아 넣고 열량계의 금속 막대를 위아래로 흔들어 두 용액을 섞습니다. 용액의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용액과 비커의 무게를 합산한 값을 측정한 후 반응열을 계산해 델타 H3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델타 H1은 이 반응의 반응열을, 델타 H2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반응열을, 델타 H3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염산으로 중화하는 과정에서의 반응열을 말합니다.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. 우선 델타 H1의 측정은 NaOH와 H+와 Cl-가 반응하여 H2O와 Na+가 되는 화학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, NaOH의 몰수는 0.01몰로 계산할 수 있었으며, NaOH 1몰당 반응열인 델타 H1은 마이너스 104,800줄/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델타 H2의 측정에서는 NaOH가 반응하여 Na+와 OH-가 생성되는 화학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, NaOH의 몰수는 앞서 델타 H1의 측정에서와 같이 0.01몰로 나타났고, NaOH 1몰당 반응열인 델타 H2는 마이너스 5,703
110 주퍼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로 델타 H3의 특성은 Na+와 OH-와 H+와 Cl-가 반응하여 H2와 Na+와 Cl-를 생성하는 화학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NaOH의 몰수는 0.0125몰로 계산이 됐고 NaOH 1몰당 반응열인 델타3는 마이너스 86,992 줄펄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델타 H1, 델타 H2, 델타 H3의 이론값과 실험값을 각각 살펴보며 델타 H1은 이론값이 마이너스 10만 300 줄퍼몰이고 실험값은 마이너스 10만 4,800 줄퍼몰로 약 5천 줄퍼몰 정도, 델타 H2는 이론값이 마이너스 4만 4,500 줄퍼몰이고 실험값은 마이너스 5만 7,310 줄퍼몰로 약 13,000 줄퍼몰 정도, 델타 H3는 이론값이 마이너스 55,800 줄퍼몰이고 실험값은 마이너스 86,952 줄퍼몰로 약 31,000 줄퍼몰 정도로 이론값과 실험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본 실험에서는 세 가지의 반응을 실험하여 헤스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델타 H1, 델타 H2, 델타 H3의 값이 이론값보다 크게 나왔으며 델타 H1은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 또한 성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오차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, 수성화 나트륨의 조회성입니다. 조회성이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현상인데 수산화 나트륨은 조회성이 커서 시약병에 섞어내는 순간부터 수분을 흡수하므로 본 실험에서 수산화 나트륨 0.5g을 측정했을 때 이미 수분을 포함한 무게입니다. 실험에서의 수산화 나트륨은 0.5g보다 적었기 때문에 반응열이 이론값보다 크게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수산화 나트륨은 고체 상태일 때나 수용액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나트륨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 일반 온도계의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정확히 측정한다고 해도 일반 온도계로는 전자온도계로 측정하는 것에 비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 용기에 더 빨리 옮기거나 전자온도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개성고등학교 워즈의 이도경, 이예빈, 윤수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